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말없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다면 혹시 그 이유가 당신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때문은 아닐까요? 아무도 대놓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냥 모른 척 하루를 넘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면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함이 얼마나 서늘한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오랜 친구도 함께 밥을 먹던 지인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애써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서 다들 바빠서 그런 거라고. 내 탓이 아니라 세상의 탓, 시대의 탓, 상대방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용기를 내어 그 이유를 안쪽에서 찾아보시기를 감히 권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이유를 찾는 한 우리는 절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자식들이 내 앞에서 말수가 부쩍 줄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어딘가 불편한 듯 눈을 피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짧게 대답하고는 금방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자식이 이제는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예전에는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찾던 친구가 이제는 연락 한 번 없이 지나간다면,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나이가 들고 세월의 때가 묻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경험이 세상의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겪어낸 일들, 헤쳐온 어려움들, 그 속에서 터득한 방식들이 내 안에 단단하게 쌓입니다. 그 자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산이 아니라 벽이 될 때입니다. 내가 옛날에 다 살아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입에 붙고 어느새 내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은 끝까지 듣기도 전에 싹둑 잘라버리고 내 경험과 다른 이야기는 무조건 틀린 것으로 치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그저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사실 이건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무시당하기 싫어서 어른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질까봐 혹은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워서 나오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잘 모르는 주제에도 짐짓 아는 척하며 목청을 높이고 틀려도 절대 먼저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것. 그 마음 뒤에는 사실 인정받고 싶다는, 여전히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이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들을 내 곁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가장 무서운 벽이 된다는 사실을 총을 겨누거나 소리를 질러서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말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고 같이 있어도 속 이야기는 꺼내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혼자가 되고 난 다음에야 방 안이 고요해지고 텔레비전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외로움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그 깨달음이 너무 늦지 않기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연륜과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많이 살아봤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도 함께 쌓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어느 순간 새로운 배움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잠깐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인생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 다니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없고 그럴듯한 옷 한 벌도 없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천 년을 넘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들으려 했고 그의 질문 하나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다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단 10글자.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이 2400년의 시간을 건너 아직도 회자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아테네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스스로 대단히 똑똑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뽐내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권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민중들은 그들이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가 크고 확신에 차 있으면 왠지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오만함의 껍데기를 날카롭게 찌르며 당신들이 안다고 믿는 그것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그는 오히려 스스로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고백은 나는 모른다는 말이라고. 이것이 단순한 겸손의 미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됩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는데 나 혼자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물에 비해 점점 뒤처지고 결국에는 강물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고여버린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얕은 지식으로 아는 척 포장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우물 안개구리로 갇혀 늙어가게 됩니다. 우물 안에서는 하늘이 그 작은 원형으로만 보입니다. 그 하늘이 전부라고 믿는 개구리에게 태평양을 설명해봤자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경험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 우물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아늑하더라도 우물 밖 세상의 넓이와 깊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 우물을 깊게 만들어줬다면 이제 그 우물 밖으로 나갈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텅 빈 그릇이어야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이미 다 찼다는 오만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진정한 어른의 지혜가 조용히 깃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했던 것은 가장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가장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지식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겸손함의 깊이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용기는 이미 당신 안에 있는데 오랫동안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줄래요? 라고 솔직하게 묻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잠깐 솔직해지십시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다 뒤늦게 들통나는 것과 처음부터 모른다고 말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머리가 희끗해질수록 남에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세상 물정도 모르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까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한번 아는 척을 하고 나면 다음에 모른다고 말하면 지금껏 아는 척했다는 것까지 들킬 것 같아서 더 아는 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야기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를 반복하게 됩니다. 잠자코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련만 기어이 한마디를 보태다가 전혀 엉뚱한 말을 해서 자중을 쌓게 만드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면서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침묵. 이야기를 바꾸려고 괜히 다른 주제를 꺼내보지만 이미 늦은 그 느낌. 그 자리를 벗어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민망함.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민망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는 척 거들먹거리다가 정작 한꺼풀만 벗겨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말을 아끼지 못하고 뱉어놓은 후회가 밀려오는 그 침묵. 하지만 더 서글픈 것은 그 망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인 뒤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라벨을 붙입니다. 저 어른은 원래 아는 척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 라벨이 붙은 순간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듣고 적당히 맞장 붙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라벨은 한번 붙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고 아집을 부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미천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는 그 옹졸한 모습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어른이 지금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대놓고 지적하지 않을 뿐입니다. 대놓고 말했다가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어른에게 신뢰가 될까봐, 아니면 그냥 그게 귀찮아서. 어쨌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한번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물어보는 어른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어른은 절대 가볍거나 우스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따뜻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깊은 내공이 느껴집니다. 저 어른은 정말 그릇이 크구나, 저 어른 곁에 있으면 편안하다는 느낌. 억지로 쌓아 올린 권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진짜 어른에게서만 풍기는 그 고요한 향기. 쿨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권위는 그 순간 더 깊어집니다. 억지로 쌓아 올린 권위는 언제든 무너지지만 진심 어린 겸손함 위에 세워진 신뢰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에게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방식만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우기며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 때 그들이 속으로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당신이 훈계하는 그 순간 상대방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훈계가 끝나고 자리를 뜨는 순간 그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말없이 공유하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그것이 이미 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던 직업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20년 전의 성공 방식은 지금 시대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진리처럼 배웠던 것들이 지금 세대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변화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30년 전, 20년 전 내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갇혀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윽박지른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쌓일까요? 아니면 답답함이 쌓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르신이 경험하신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그 불편함이 관계 속에 얼마나 서서히 쌓이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미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닫힙니다. 귀가 닫히면 내 머릿속의 시계는 영원히 과거에 멈춰버립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생각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수십 년 전 신문을 읽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듣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 들어줍니다. 두 번째에도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아예 그 대화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비록 밥을 먹고 숨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성장이 멈춰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무는 자라기를 멈추면 서서히 말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순간부터 내면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굳음이 결국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단단한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혼자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핏대 세워 훈계하기 전에 먼저 두 귀를 활짝 여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먼저 들어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어른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어른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방식도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 작은 태도의 변화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거리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닫힌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도 조용한 혁명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저 남은 날들을 무료하게 흘려보내고만 계실 작정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무덤덤함으로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배움을 멈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권태가 들어오고 호기심이 사라진 자리에 고집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순간 그 설렘도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시원하게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앞의 세상은 온통 새롭고 흥미로운 배움터로 변합니다. 어제까지 복잡하고 낯설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갑자기 배워보고 싶은 것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렵게 느껴지던 키오스크가 재밌는 기계로 보이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스마트폰이 신기한 도구로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기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마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손주에게 묻고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을 식당 직원에게 배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손주와의 거리를 좁히고 낯선 직원과의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다가오는 젊은이의 눈빛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모른다고 먼저 말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는 척하고 있을 때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세상이 더 이상 무섭고 낯선 곳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속해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호기심을 반짝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의 눈빛은 그 어떤 청년의 눈빛보다 더 맑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80이 넘어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 70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수십만 구독자를 모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살아있게 하고 감각을 깨워두고 영혼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 주는 설렘의 정체입니다. 그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를 배워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뇌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먼저 인정하면 타인과의 불필요한 논쟁도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서로 아는 척을 하며 충돌하던 날카로운 갈등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모른다고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싸움이 아닌 나눔이 되고 관계는 긴장이 아닌 따뜻함으로 채워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레는 여정이 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는 나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겸손함이 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얄팍한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억지를 부리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애써 버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십시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전화 통화 중에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순간에 모른다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겼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안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으로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조용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른으로서의 그 무거운 권위를 지키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아무도 그 무게를 대신 져주지 않는데도 내색 한번 못하고 꿋꿋이 그 짐을 메고 하루를 버텨내신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어른처럼 보여야 하고 가족들 앞에서는 언제나 답을 가진 사람처럼 굴어야 하는 그 고단함. 그것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완벽한 어른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그 짐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낮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스르르 풀고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던 모난 아집도 조용히 무장해제 시켜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몰랐던 것, 틀렸던 것, 억지를 부렸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냥 오늘 하루의 일로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르는 것을 안고 부족함을 안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웃어넘길 줄 아는 쿨한 여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개 끄덕이며 수용할 줄 아는 포용력,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더욱 품격 있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가장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그 어떤 학벌도 재산도 지위도 그 향기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더 깊은 그늘을 들이우듯 오래 살아온 사람의 겸손함은 그 무엇보다 깊고 서늘한 위안이 됩니다. 그 향기를 풍기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은 아는 척하느라 지쳤던 마음의 갑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맑은 마음으로 평안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더 넓게 여는 가장 용기 있는 첫마디라는 것을. 그 한마디가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남은 날들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리고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강의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흔들리고 가끔 틀리면서도 그럼에도 더 나은 하루를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조용한 수업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소중한 분이 곁에 계신다면 오늘 밤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히 주무십시오.